자, 가상화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조만간에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 폭풍이기 때문에 좀 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그 산하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FOMC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시사하자. 시사가 아니라 뭐 좀 이따가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권이 슬슬 가상화폐를 고사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구 전략을 찾는데, 전쟁으로 말하자면 후퇴를 하는데 한꺼번에 완전 전면 후퇴해버리면 터질 거니까 이제 부대별로 일단 장비를 다 버린다. 총을 다 버린다. 헬멧을 다 버린다. 이번에는 옷을 벗는다. 팬티도 벗는다. 자, 알몸으로 가다가 죽으면 죽고 해라. 요런 식으로 단계별 지금 이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연달아 1위부터 4위 안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 상장 폐지를 하고 임의로 또 유의 종목을 지정해서 곧 문을 닫을 수 있으니 이런 거 사지 마라.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 폐지를 했다고 투자자들이 이 상패에 대해서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유의 종목 지원 후 이 상장 폐지하기까지도 시간도 제각각이라. 그래서 유의 종목이라는 거에 되고 나면 거의 상패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패돼 버리면 그냥 코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코인을 가진 사람이 왜 이 코인을 제거하는가, 상폐시키는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넣었어요. 아니, 도박꾼들이 도박장에서 돈 거래하다가 난리 놓고 도박장이 임의로 판돈이 시원찮거나 한마디로 이 화토 목 중에 표시한 목은 이 도박장 하우스에서 도박을 하지 못한다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청와대 청원까지 냈다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허위 공시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운영사가 지금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공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당한 가상화폐 발행사가 거래소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가 가상화폐 고머니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상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자, 지난 3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던 애니멀고는 5조 원의 이 북미 펀드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공시했지만은 업비트는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상패를 했더니 애니멀고가 상패는 상패 폐지 열흘 전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유의 종목 지정하고 다음날 상패 결정을 해 위법하다고 절차적인 문제로 상장 폐지 취소해달라 하고, 그리고 본안 소송과 더불어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도 냈지만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로 피해를 입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거래소가 긴급 상폐한 것은 옳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거래소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잡코인이고 이거 가치가 없고 한마디로 사기라고 판단되는 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죠. 왜? 잡코인이라도 돌리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래소들이 코인에서 빠져나갈 타이밍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실명 전환하고 난 이후에 거래소들이 과연 코인을 계속할 의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수료만 100억을 벌다가 이제 잡코인들 다 빠지고 코인 시장이 붕괴되고 그리고 거래액도 줄어들고 일부 몇 개 품목만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열어 놓을까요? 사람이요, 못한 데 있다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구름 위에 있다가 지하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의지나 매력이 다 떨어졌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는 그동안 버린 돈을 어떻게 짱박아서 나중에 폭탄이 터지면 그때 그 폭탄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전부 그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소들도 다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근데 거래소의 이런 판단은 제 생각은 이렇게 많은 돈, 정시보다 많은 돈이 오가는 코인 거래소를 지금까지 법과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무법지대에 방치한 것은 서부시대하고 똑같았죠. 서부시대에 이 한 마을에 무법자가 등장해서 그냥 사람을 쏴 죽이고 총격전을 벌여도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코인도 똑같았거든요. 자, 정권이 이 코인에 대해서 개입하기로 이렇게 한 것은 코인 문제가 대선 무렵에 터지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다 내년에 대선 이후로 넘기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흘러가는 것이 코인 정리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선까지는 못 버틴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9월 25일까지 실명 계좌 전환을 갖다가 은행에 다 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데가 상위 4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4개 외에는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4개 회사도 이제 코인 사업을 할 의욕이 별로 없지요. 그동안에 벌은 걸로 잠수 타고 딴 사업을 궁리하는 게 낫지. 이 사업이 한국에서 더 장사는 안 될 거다. 당분간 대선 이후에 한 몇 년은 폐업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대표 거래소가 지 맘대로 폐업을 하면 이제는 그건 정권의 분노를 초래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위부터 4위 중에 거래소 중에 하나라도 임의로 폐업해버리면 그때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권이 거래소에 주어진 미션은 뭐냐? 단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구사해서 서서히 문을 닫는 쪽으로 하라. 딱 요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방귀가 핫바지에서 빠져나가듯 정리를 하자. 지금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난리가 좀 났습니다. 곳곳에서요. 법원 판결문은 거래소가 봤을 때 투자자 보호한다라는 명문하에 거래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코인의 기술 결함이 없어도 거래소 판단으로 상폐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저는 거래소들이 지금 이 잡코인, 김치코인,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코인들을 다 틀어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출구 전략을 구사하도록 정권이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폐지 사유도 맹세하지 않고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 페이코인이라는 데는 최근에 사전 통보 협의 없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 수리 컨설팅 신청, 데드라인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업비트가 우리 코인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상장 코인 목록을 내야 해서 신고 전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폐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업비트 1위 거래소 이어 3위 거래소 코인빗도 무더기 상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내 코인 어떻게 하나? 거래소가 마음대로 상장 폐지를 해도 되나? 근데 법이 있어야 뭐 마음대로 상장 폐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법이 있어야 마음대로 상장 폐지하는 것을 막든가 말든가 하지.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자들이 상폐돼 버리면 돈을 잃는 겁니다. 최근에 코인 상장 폐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정부가 거래소에 대해서 슬슬 단속을 하면서 거래소로 하여금 코인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을 쓰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거래소는 불량 코인부터 드러내면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코인 상폐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유의 종목으로 유예 기간이 며칠이나 한 달쯤 있을 때는 바로 현금화하거나 타 거래소로 옮겨야 된다. 만약 팔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상폐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거다. 상패 발표나면 잽싸게 팔아야 되는데 상패 발표난 게 팔리겠는가? 그래서 상패나 유의 종목 지정되고 나면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9월 25일 시행되는 특검법은 결국 실명 확인 은행 계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은행하고 보안 인정 계약을 획득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거래소 금융거래를 감시, 말은 모니터링이고 컨설팅인데 감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 줬다가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도 뱅크런 사태가 안 생기게 은행에 면책을 시켜주겠다.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지금 암호화폐를 이번 시기에 거의 틀어버리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되는 것도 아닌 거래 중단 사태를 1년간 끌고 가는 것과 유사하게 지금 코인에서도 이 정권이 이제는 코인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발표만 안 하고 있지 없애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문을 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명 거래소도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금을 들고 문 닫아 버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지난 5월 기준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60곳, 실명 계좌 발급은 4곳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227개의 거래소가 상당수가 문을 닫고 지금 튀거나 사라지고 있고 이제 60개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지금 이 실명 계좌 발급을 안 해주려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이 이 거래소라는 것이 사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최공필 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이요. 최근 옵티머스 라인보다 몇 배나 되는 파장이 올 수 있다고 어제 한 강연에서 가상화폐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가상화폐 문제를 보면 볼수록 심각하다. 보이는 것 외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야 하지만은 현재 그런 부분도 자유롭지 않다. 이번 정부가 끝나면 다음 정권 때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아마 다음 정권에서 가장 설거지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가상화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특정 법으로 규율 대응하기가 어렵다. 가열 현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버블이 끌려 쓰러졌을 때의 파장에 대해 당국에서 걱정을 할 거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상화폐에 돈이 쏠리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코인도 많았고 결국은 시장 자체가 전부 혼란스럽게 돌아갔다. 현재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탈중앙화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코인 광풍이 이제 9월 달에 꺼질 겁니다. 자, 가상화폐 생태계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그건 다른 문제지요. 한국의 가상화폐는 사기 도박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웃기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자, 정권이 이제 가상화폐 문 닫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날린 돈은 대부분 못 찾을 겁니다.